이번 영상에서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의 합성 저항하고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직렬 저항과 전압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직렬 저항과 변압 분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 레지스터스, 그리고 전압 분배라고 하는 건 볼테이지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간단한 회로이죠. 여기에 이제 VS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저항이 붙어 있는데 R1, R2, R3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회로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 각 노드를 A, B, C, D 네 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 각 브랜치 여기에 이제 IS라고 하는 브랜치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 이제 요 가지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이 가지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이제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을,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V2,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노드 절점 A, B, C, D 네 개의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먼저 A 노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노드에서 보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 값이 IS가 되겠네요. 나가는 전류는 I1이고, 그러니까 IS는 I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 노드에서 보면 들어오는 전류는 I1이고 나가는 전류는 I2니까 I1 이퀄 I2. C 노드에서 보면 들어오는 게 I2, 나가는 게 I3니까 I2 이퀄 I3. D 노드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I3는 IS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전류 값들을 보게 되면 각각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S는 I1, I2, I3. 우리 당연한 거죠. 하나에 이렇게 루프를 형성했을 때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가지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값들은 서로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루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를, 지금 파란 걸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루프를 해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V1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V1 이렇게 만나기를, 플러스를 만나니까 V1,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보면 R2에 걸리는 전압 V2 플러스를 만나고,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하고, 여기에 이제 전압원에 가보면 마이너스부터 만나니까 마이너스 VS 하면 되겠죠. 그래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마이너스 VS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V1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V1이라고 하는 값은 I1 곱하기 R1이고, V2는 I2 곱하기 R2, V3는 I3 곱하기 R3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R1, I1, R2, I2, R3, I3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I1, I2, I3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하나로 이제 쓴다고 한다면 R1, I1, I2가 I1 되고 I3가 I1 돼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I1을 구할 수 있겠죠. I1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를 이렇게 넘겨치면 되겠네요. 그것분의 VS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우리는 이게 직렬 저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 전압원을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로 나눈 값이 전류 값이 된다 그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각각의 저항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V1이라고 하는 전압, V2라고 하는 전압, V3라고 하는 전압이었는데, 그걸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저항이 있는 거죠. 이 회로에서는 세 개의 저항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n번째 저항 Rn이라고 하는 곳은, n이라고 하는 게 1, 2, 3이 되겠죠. 그거 전압을 보게 되면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니까, 여기 전류값 I1이라고 하는 전류값에다가 Rn이라고 하는 값은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전압들이 각각 이와 같이 된다. 근데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뭐였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서 아까 구했죠? I1이 요만큼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써보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VS 곱하기
Rn이 1, 2, 3이 되니까 만약에 1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값이죠. 그거를 이제 확장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저항을 3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n개만큼 된다. n개의 직렬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거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 Vn이라고 하는 값은 분모에다가는 그 n개만큼의 라지 n개만큼의 저항값을 다 더한 것분에 거기에 해당되는 값, 요게 스몰 n, 요 작은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1에서 라지 n까지 값을 갖겠죠.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이거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Principle of Voltage Divi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전압원에 들어간 요 전압 값을 뭐가 나눠 가져요?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이 각각 나눠 갔는데 그 나눠 갖는 값들이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된다. 이걸 보게 되면 뭐예요? 뭐 저항값, 각 저항값, 뭐 저 흐르는 전류값은 똑같기 때문에 각 저항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직렬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가져왔어요. 뭐 이 회로 어때요? 똑같은 회로이죠. 그죠? 똑같은 회로를 갖다가 놓고 여기에서 뭐 보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IS라고 하는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이렇게 I1, I2, I3가 똑같은 거니까 I1 equal I2 equal I3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IS라고 하는 값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S 값이다 하는 거였죠. 이걸 가지고 얘를 이제 등가 회로로 이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VS라고 하는 전압을 그대로 갖다 놓고 여기 RS라고 하는 저항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등가 회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썼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IS 값을 구하면 이 회로로부터 IS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오음의 법칙에서 RS분의 VS. 그래서 IS라고 하는 값이 RS분의 VS 값이 돼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이렇게 그린 주어진 회로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그 각각의 전류값을 구해보니까 왼편에 있는 걸로부터 여기 이와 같은 IS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S가 나왔고 오른편에 있는 게 RS분의 VS가 나왔으니까 요 두 개의 소식이 보게 되면 이게 같으려고 한다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RS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왼편에 있는 회로하고 오른편 여기다 그린 이 회로하고 서로 등가 회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RS라고 하는 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직렬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의 등가 저항, 합성 저항이라고도 하고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직렬 저항은 더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N개 직렬 합성 저항 RS라고 하는 합성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된 저항값들을 모두 합친 거하고 같다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직렬 저항에서 흡수하는 전력, 파워, 전력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그 앞 영상에서 생각했을 때 전력 P라고 하는 값은 R분의 V제곱, I제곱, R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에 이제 흡수되는 전력 값이니까 여기 지금 뭐가 주어지는 값이냐 I 값이 이렇게 가죠. 전류 값이. 그러니까 I 제곱 R 값들로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IS라고 하는 전류가 I1과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IS 제곱 R1, R1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 R2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 값은 IS 제곱 R2가 되겠죠. R3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 값은 IS 제곱 R3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당연히 IS 제곱에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는 직렬 저항들의 합성 저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합성 저항을 뭐라고 썼냐면 RS라고 썼으니까 IS 제곱에 RS라고 이렇게 파워 흡수하는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예제냐면 지금처럼 여기 그
15V짜리 전화번이 있고 5오hm, 15오hm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이고, 여기 이제 전류계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때 뭐 두 개를 이제 물어보는데, 첫 번째 전류계로 측정하는 전류를 이제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이 전원이 이제 전력을 공급하겠죠. 공급하는 전력이 두 저항에 흡수되는 전력과 같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 저항값 5ohm하고 15ohm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하고 서로 같음을 한번 보여라, 그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전류계를 측정하는 전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암메터를 이렇게 전류계로 이제 측정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여기 그 전류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예요, 전류계.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어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요거의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오른쪽처럼 전류계는 여기가 쇼트 단락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IM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전류계 흐르는 전류이고 그 방향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지금 빨간 걸로 그려져 있는 이런 루프를 형성했을 때 전압법칙을 성립을 시키면, 뭐 여기 플러스 15V부터 생각합시다. 플러스를 만났으니까 플러스 15V 이렇게 와서, 뭐 IM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10IM, 그리고 이제 5ohm에 만나면 5IM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IM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값이죠. IM이라고 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15분의 15에서 마이너스 1암페어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암페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거냐면, 지금 암메터를 이렇게 갖다가 붙였는데 지금 플러스 쪽을 위로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쪽을 했으니까, 지금은 암메터에 의해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냐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IM이라고 하는 전류가 마이너스 1암페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방향하고 반대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두 저항에 흡수되는 전력과 같음을 보여라 하는 것은, 이 전원이 이제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고 요 저항이 이제 흡수하는 전력 값들을 구하면 서로 같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저항에 먼저 흡수되는 전력을 구해보면, 뭐 저항에 흡수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I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암페어니까 요 두 저항이 이제 15오hm, 5ohm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항 PR이라고 하는 게 저항에 흡수되는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5하고 IM 제곱 그리고 10하고 IM 제곱, I 제곱 R만큼 저항에 흡수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IM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암페어니까 갖다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 되니까 5 더하기 10에서 15W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두 저항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하는 전력을 보게 되면, 그 공급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5V를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요? 그죠? 1암페어만큼, 마이너스 1암페어만큼 흐르는데, 아무튼 크기로 보면 1암페어만큼인데 지금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지금 IM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여기 이거 보면 되겠네요. 15V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원래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지금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전력 PS 해서 마이너스 VS IM,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지금 플러스 극성, 전화번의 극성하고 전류 방향이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S IM,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15하고 IM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15W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우리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 이만큼이 이제 공급하면 어디에서 흡수하는 거냐면 15W에서 흡수한다, 소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의 합성 저항, 그거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직렬로 연결되면 그 연결된 모든 저항을 다 합하면 그거의 합성 저항 값이 나왔고, 요 전압 분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연결된 저항 값들이 각각 전압원에서 나온 전압을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앞에서 보니까 저항값에 비례하는 그런 값들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